안녕하십니까, 데르센입니다. 오늘은 이제 캡션 프로 이제 샤픈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샤픈 도구에 대해서 좀 더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은 디테일 탭을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이렇게 열었죠.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샤픈을 적용해 볼 건데, 이 샤픈을 적용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이미지를 놓고 이렇게 선명해질 때까지 보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100%로 이렇게 두고 좀 확대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100%로 두고 이제 보정을 한 다음에 그 뒤에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업로드를 했을 때 사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도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습관을 조금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마우스 휠 스크롤을 위아래로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요, 확대 비율이 위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67%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걸 100%를 일단 이렇게 맞춰줍니다. 네, 100% 상에서 일단은 샤프닝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샤프닝이라고 있고 수치, 반경, 인계값, 후광 업체 이렇게 다 있죠. 자, 먼저 이제 수치부터 알아볼 건데요. 수치 같은 경우, 샤픈 같은 경우가 대비를 이용한 패턴으로 이게 작동을 해요. 그 경계선은 명확하게 구분을 짓겠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자, 녀석을 이렇게 올리니까 어때요? 상당히 날카로워졌죠. 자, 이전, 그리고 이거를 쭉 이렇게 올리게 되면 상당히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반경이 뭐냐면은 샤픈이 적용되는 너비죠. 그러니까 대비가 얼마나 넓게 적용을 시킬 것인지, 좁게 적용을 시킬 것인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반경 수치가 너무 높아져 버리게 되면은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떡이진다는 느낌이 있고요. 계단 현상이라는 거 있죠. 그런 것이 대부분 반경에서 나타납니다. 이 반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은 노이즈가 상당히 심해지고 인화를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반경 같은 경우는 0.7,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0.7 정도 이하로 무조건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인계값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0으로 설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모든 픽셀에 이 샤픈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인계값을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줘 버리게 되면은 모든 픽셀이 아니라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사진이나 컬러라든지 이런 게 픽셀당 하나씩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모든 픽셀이 적용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건물에 같은 컬러의 이런 가진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굳이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될 필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인계값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확대를 합니다. 자, 확대를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인계값을 조금만 이렇게 올립니다. 네. 올려주시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샤픈으로 발생한 노이즈가 제거가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불필요한 픽셀까지 이렇게 샤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드러우면서도 샤프나 날카로운 그런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계값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많이 안 넣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0.2 아니면 0.3 0.4 이 정도로 넣고요. 보통 이제 1까지 집어넣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광 억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 샤픈을 넣다 보면은 이 픽셀 간의 경계가 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후광 억제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진다는 거죠. 보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샤프닝 개념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정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자, 이렇게 샤픈을 넣고 나서 200% 100% 이렇게 확대를 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풀사이즈 이미지로 봐야 되죠. 확실히 이전보다는 사진 자체가 되게 선명해졌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값이 다음에 할 때도 또 막 이렇게 조정하면서 눈으로 보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프리셋을 이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프리셋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프리셋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샤픈을 적용하실 그런 정보값들 있죠. 수치, 반경, 인계값, 후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저장을 눌러버립니다. 주장을 눌러서 여기서 한 번 더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에 다른 이미지에서 비슷한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샤픈 값을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게 되겠죠. 적용하는 방법은
야경 사진이라고 이렇게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해볼까요? 자, 이것을 전부 0으로 만들어 버리고, 네. 전부 0으로 만들어 버리고, 네, 이거 보정 전이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프리셋 만든 것을 야경 사진 눌러버리게 되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진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용해보고 괜찮은 모양 쓰고 적용했는데 조금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여기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오늘은 샤프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캡션 프로 도구를 이용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이제 아셨으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사진에 최저가된 값을 이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